시험이라는 거에 저는 이제 그 제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험이 필요한 분야가 있죠. 예를 들어 의사가 되려고는 네. 변호사도 필요하고 네. 나머지는 왜 시험이 왜 있죠?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점수로 따지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제일 신기했던 게 아까 그 교육제도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저는 책에서 요 문구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역대 왕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는 데 집착한다. 근데 미국은 대통령 그 순서가 아니라 대통령 개개인의 업적과 삶을 공부한다. 그걸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애가 네. 이제 학교에서 숙제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느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애한테 보니까 숙제가 그거더라고요. 네가 대통령 하나를 골라라.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네가 연구를 해라. 이 사람이 잘한 거 못한 거.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발표를 해요. 특히 링컨이라는 사람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노예 해방으로만 알고 네.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링컨의 위대함은 사실 노예 해방보다는 지금의 미국을 만든 거거든요. 네. 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런 위대함을 배우면서 아이들한테 역사 교육이 저절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런 건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막 이거는 뭐냐, 이건 뭐냐 해서 점수. 근데 그렇게 배우게 되면 우리는 평생 점수에 매달리게 되고 그 점수에 매달리게 되면 큰 픽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통령 개개인에 대해서 공부해서 발표해라 그러면은 또 이제 넌 좌파냐 우파냐. 아니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네. 그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얘기해야 되고 어떤 때는 바꿔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는 A라는 대통령을 골랐고 나는 B라는 것도 골랐고 그래서 서로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꿔서 또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진짜 중요한 교육이죠. 역지사지 정신 이런 것도.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질문을 너무 하는 거예요. 질문이요. 네. 일본도 질문 안 하고 유일하게 두 나라가 질문 안 하는 문화예요. 왜냐하면 점수만 잘 맞추면 되니까. 그게 치명적이죠. 굳이 질문할 필요도 없고 토론할 필요도 없고 암기 잘하면 시험 잘 볼 수 그렇죠. 있고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이 어디 나가서 손 들고 질문하는 거 되게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 뒤에 앉아요. 예. 선생님하고 시선이 안 되게. 제가 한국에서 제일 느꼈던 거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CEO가 식사를 하자 그러면 네. 난리가 나요. 그 옆에 앉으려고. 그렇죠. 앞에 앉거나. 그래서 그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죠. CEO한테 나 이런 사람이다. 네. 그럴 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저녁 먹으면서 네. 난 누구고 뭐 어디. 근데 한국에 와서 내가 저녁 사주려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나하고 시선이 안 맞추는 데부터 앉는 거야. 여기는 다 비어 있어요. 그건 그냥 존리 대표님이 싫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네. 내가 볼 때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만 배웠으니까 그런 게 낯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개인도 발전을 못하지만 그 회사도 불행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 문화적 충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처음 와봤기 때문에 미국은 내가 이제 내 잡이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네, 하잖아요. 네. 회사가. 근데 내가 한 5개 정도 잡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를 너 이거는 저 옆에 사람 줘. 너 4개만 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직원들은 긴장을 해요. 자기 업무 같은 걸 분산을 시켜주면 업무가 줄어든다는 거가. 어. 그러면 야 나 해고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나를 뭐 배척하는 거야. 근데 저 한국에서 깜짝 놀랐어. 한국에서 내가 일을 더 주면 네. 안 하겠다고 그래. 일을 더 주면 싫어하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참 신기하다. 그게 이게 제가 그래서 여기 책에도 썼지만 네. 그 52시간 제도 같은 거 없애야 된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학생들한테만 적용해야 된다. 그러게 52시간제는 약간 기업에겐 좀 자유를 줘야 되는 거고 오히려 학생들이 일주일에 거의 막 80시간, 90시간 그러니까요. 공부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 다 아무런 의미 없거든. 80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개선을 해야 돼요.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도 젊은 사람들이 막 너무 막 그렇게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서 자살률도 높았고 네. 그러다가 지금 한국이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성향, 그 이제 기업의 문화, 조직 문화 이렇게 되는 거고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게 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스포츠요. 네. 그래서 스포츠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뭐 남자 여자 전부 스포츠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저기 고등학교인가 체육 시간을 또 줄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면서 같이 팀 플레이 하는 걸 배우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점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의가 도움을 서로 주는 그 관계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겨야 되는 상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랫동안 누적되게 되면 인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회가 어지럽히죠. 그 우리나라는 스포츠라고 하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체육 시간 정도.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너 선수 될 거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예 선수하는 그 반으로 빠지도록 하고 공부 안 공부 해도 안 하게 되고 또 근데 선수 한다고 이제 빠진 친구는 또 승부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좌우되는 삶을 그렇죠. 살게 되고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잘못 안 되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도 하고 공부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만 택해야 되는 그게 너무너무 한국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너는 운동할 건데 뭐를 공부하고 있냐고 그렇죠. 이러기도. 근데 또 운동하다 예를 들어 다쳐서 막 운동을 계속 못하면 그동안에 또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붕 떠버리고 막 그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요게 참 엄연한 현실인데. 근데 누구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신에 이제 제가 저기 부자 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네. 학원 갈 시간에 여기로 오면 너는 부자 되는 거 한다. 근데 이제 그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한 명, 두 명이 한 명은 부자가 되고 한 명은 그냥 공부는 잘했는데 부자가 안 되면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제도 안에서 개개인이 변화하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을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그게 이제 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안 되겠죠. 예. 네. 근데 아예 시험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험이 없어지고 있어요. SAT가 예. 미국의 SAT가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SAT는 우리나라 수능 같은 그렇죠. 거죠. 미국의 수능 그게 같은 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서 네. SAT 점수를 반영 안 하겠다고 하는 숫자가 80%예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점수를 따져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시스템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도 보니까 SAT 2000점이나 2400점 만점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죠. 그러니까 2000점이나 2100점의 차이는 없지만 2000점하고 1000점은 차이가 크죠. 네. 1000점 받으면 대학교에서 얘 대학교에서 왔을 때 따라가기 힘들겠구나. 뭐 가르쳐도 얘는 못. 그렇죠. 1000이면 맞겠다. 이거 좀 힘들겠다. 근데 그 정도의 추측이지 2400이 2300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수 1, 2점 가지고 등수를 막 매기고 막 1등급, 2등급, 3등급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등급을 매겨? 그러면 4등급이 되는 걔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뭔가 차별적으로 순서를 놓고 누구나 다 인류대를 가고자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려면 등수를 나눠야 한다는 그거는 게 공정한 게 시험제도잖아요. 아니라 편리성이죠.
편리성. 네.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네. 한 사람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그 점수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지극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한 만 가지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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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만약에 자선형사라 그러면 주식 잘 고르는 사람이겠죠. 네. 그다음에 그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은 점수로만 만약에 자선형사에서 점수로만 뽑는다 그러면 그 자선형사는 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시스템은 그거예요. 점수로 뽑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만 확인이 되면 그렇죠. 그게 만점이든 80점이든 큰 차이는 더 없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인성이죠. 인성. 예. 그러니까 사실 수학 능력 시험이 그건데 수능이 그죠.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그것만 정도 있으면, 되느냐. 그래서 대학 가면 대학 교육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걸 그렇지. 보자는 수업을 건데. 따라올 수 있느냐. 그만 보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이제 뭐 그래서 내신 비중 높이면 또 어느 과외학원, 논술 비중 높이면 논술 과외학원, 또 이제 봉사활동 이거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들. 시스템을 바꾸는 게 힘들죠. 예.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바꾸죠. 용기 있는 사람은 나 저거 안 해. 우리 애들을 저기다 안 넣을 거야. 우리 애가 뭐가 못 나서 저렇게 바보 같은 시스템에 우리 애가 들어가야 돼. 그건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이제 우리 투자 클럽에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네. 훨씬 더 훌륭한 거 배우는 거죠. 자본주의를 배우고 투자를 배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좋은 선행 모델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는 이해가 가잖아요.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머리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액션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막상 우리 애 또 저 학원 안 보내면 좀 반에서 뒤처질 것 같고 또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근데 적어도 이해는 되니까 고치고 싶은 사람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고쳤어요, 사실. 조금씩은 달라지고. 네, 있죠. 맞아요. 우리 그 학생들 중에서는 아주 야, 저 친구는 훌륭한 펀드 매니저가 되겠구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오죠. 나오고 있어요, 이미. 조금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진짜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취업 1순위가 막 그 지망이 공무원. 맞죠, 이거 근데 맞죠. 요즘엔 공무원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연봉 문제일 수도 내가 있는데 계속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연봉이나 처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이 그 취업 희망 1순위 이런 시대는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약간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겠죠. 음. 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좀 창업을 해야 되고 학생들도 그다음에 많아지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남이 나를 판단하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딱 찾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내가 대기업 다닌다면 사람들 날 멋있게 보겠지. 어떤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생에 우리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내가 정말로 평생을 내가 하면서 즐거운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봐야죠. 그게 고정관념에서 깨는 거죠.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학원에 가면 점수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학원에서 11시, 12시까지 붙여놓는 거는 아예 학대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뭔가 잘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 당연히 좀 시간은 필요하고 그렇죠. 그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 시험의 그 커트라인이라는 게 다 달라야 된다. 그 기준도 없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장. 아니 시험이라는 거에 저는 이제 그 제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험이 필요한 분야가 있죠. 예를 들어 의사가 되려고는 네. 사람의 예. 그 신체를 그러니까 그런 자격 시험이 필요하죠. 네. 변호사도 필요하고. 네. 나머지는 왜 시험이 왜 있죠? 나머지 펀드 매니저가 돼야 되는데 왜 시험이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펀드 매니저는 어떤 거죠? 고객의 돈을 얼마나 성실하게 네. 그 관리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시험이 왜 들어가죠? 우리는 아직도 일제 시대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점수로 따지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제일 신기했던 게 그 보너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네. 점수를 해갖고 점수에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뭐 얼마 보너스 몇 점부터 나는 그게 숨 막히는 거야. 인사평가 점수로. 그러니까요. 나는 A 등급 얼마, B 그게 등급 너무 얼마.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직원을 뽑을 때 직원한테 보너스 줄 때 내가 보너스 풀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네. 근데
5명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2천만 원씩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일 잘하는데 그 친구한테 한 4, 5천만 원 줘야 되는 건지. 네. 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 나도 저렇게 일해야 되겠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2천만 원 주면 일 안 할까, 안 할까? 그럼 거의 공산주의나 비슷하죠. 안 하지. 예. 근데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에서 줄 때 제일 잘 받는 애는 2,500만 원, 제일 못 받는 애는 1,500만 원. 그러면 일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안 하죠. 그게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뭐든지 점수화를 하면 그게 공정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왜냐하면 그 숫자를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들잖아요. 근데 뭐라도 1, 2, 3, 4등급 A, B, C, D 야, 등급이 우리가 있어서 내가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네.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나는 몇 등급인가? 예. 수학 1등부터 4등급까지 있다. 그러면 나는 3등급이었어. 예. 그게 너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자기를 로봇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이 없으면 오히려 막 되게 어색해지는 거죠. 그렇죠. 틀이 없는 게 당연하거든. 사람은 다 틀리잖아요. 예. 성격도 틀리고, 키도 틀리고, 그냥 뭐, 피부 색깔도 틀리고. 근데 그걸 어떻게 점수화해요? 근데 다만, 그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있죠. 그 얼마큼 이 친구가 참여하는가, 오너십이 얼마큼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네. 회사 돈을 벌어주나.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점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점수 따질 수가 없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지 못하는지 점수 절대 따질 수 없죠. 그렇지만 나는 알죠. 점수로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나는 이제 이 친구가 일을 열심히 하구나, 열심히 안 하는구나. 당연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너스 풀이 1억인다 그러면 이 친구는 3천만 원 줘야 되겠다. 난 1,500만 원 줘야 되겠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걸 꼭 숫자화한다고 그래서 맞는 건 아니죠. 숫자화하면 그럴듯하지만 가장 정확하지 않은 거죠. 나는 뭐 12시간 일했는데 쟤는 9시간밖에 일 안 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되고. 그렇지. 그러면 그걸 점수로 따져갖고 너 일한 시간 얼마야. 그래서 체크 박스하고 요거는 또 몇 점 가산점 또 요거 뭐 몇 점 가산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미국도 미국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보스가 알아서 다 보스가 결정을 알아서 하죠. 그러면 그것도 그냥 뭔가 이제 주관적인 평가로 해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상관이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맞다 그런 거 아닌데 저는 이제 그 미국 제가 이것도 책에 썼지만 미국의 금융기관은 이 플랫 오거니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 플랫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라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내 보스한테 가거나 아니면 내 보스의 보스 사장이 그러니까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리포팅해야 될 사람이. 네. 근데 이제 내 보너스 결정할 때 이제 내 바로 위에 사람이 나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나한테 너 보너스는 어떻게 될 거야? 숫자를 줘요. 끝이에요. 너는 뭐 얘보다 잘했고 못했고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는 얼마 정도 받으면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니다. 너무 적게 줬다. 그러면 항의하거나 나가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는 진짜 몰랐던 게 숫자를 다 공유했다는 걸 몰랐어요. 너 얼마 받았니? 난 얼마 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경직성이구나. 뭐든지 숫자에 몰두하는 거. 근데 그 미국은 개인주의가 원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지. 우리나라는 좀 관계주의, 때로는 집단주의 이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뭐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 다 같이 망하죠. 좀 그래서 그걸 이제 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바꿔나가야 교육에서 온 된다. 거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느 게 정의로운 거냐, 어느 게 더 페어하냐. 네. 나는 그 점수화하는 건 페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편리성이다 그거는. 편리성을 공정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다음에 거기 시간이 얼마 많이 들어가요. 뭐 이게 체크 박스하는 게 그렇죠. 오히려 그것도. 이게 얘는 뭐 아침에 일찍 퇴근한다 그래서 3점, 요거 뭐 2점, 여기는 뭐 요거를 많이 팔았으니까 요거는 뭐 가산점 둬서 6점.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 짓을 왜 할까? 그러니까 일로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뭔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오히려 그렇죠. 노력을 그거를 하게 이제 공정이라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회사는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렇죠. 성과죠. 네. 근데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거에 시간 쓰고 노력을 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이 아이를 정말 인재로 만드는 거에 교육에 신경 쓰지 않고 뭐죠? 점수.
등수.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편의성. 음.